예, 12월 4일 수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정말 별별 일이 다 생겨서 저도 오늘 되게 고심과 고민 끝에 또 주변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런 좀 깊은 내용을 좀 많이 담아서 내용을 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정치 관련된 분한테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그때부터 조금 많이 놀라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정치 관련해서 또 실제로 우리 실전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랑 객관적인 부분을 좀 전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2016년과의 데자뷰 약간은 저희가 보면은 금융 사이클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똑같이 복붙을 할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야, 정말 같이 고생 많으시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힘들고 올 하반기 때 정말 이런 고연기를 겪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실전 투자상 저는 좋은 결과로 꼭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 정파를 떠나서 오늘 얘기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 실전 투자로서의 제가 의견을 전할 거고요. 야, 정말 올해 보면 오류 정치다, 정책 위기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했는데 뭐 정책이 나오기는커녕 그냥 쇼크로 그냥 확 줬던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피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나올까 정치적으로? 예, 그런 마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정치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보면서 정말 삼류 기업이 되게 많았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가 되게 빠르고 스마트한 우리 인류 국민을 저는 우리 개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어떤 정치든 아니면 정시에서든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나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되게 좀 강해요. 어떤 밑에서 바닥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전보다는 정말 큰 변동보다는 좀 단단해진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저도 못 겪어봤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 신뢰도가 어떻다, 미국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비관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봐요. 윤통이 정말 바볼까 싶기도 한데 이런 국가적인 이런 큰일을 만들 때 진짜 후진적인 한국 정치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눌리고 눌린 우리나라가 선반영된 우리 꼴찌국장에서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충격요법, 쇼크 테라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패턴도 보여드리면서 비교해 드릴 텐데 분명히 이번에 정말 혼돈스럽고 공포스럽고 정신이 되게 없는 전국을 잘 거치신 이후에 오히려 제가 바랬던 상법 개정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정신은 분명히 좋은 면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어떤 감성과 어떤 분위기보다는 항상 이런 빅머니, 빅수급들은 정말 냉정하고 스마트합니다. 그거를 제가 좀 채식하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투심을 잘 다잡으시고 오늘 제가 어떤 빅수급, 대장주들 채식 얘기를 또 실전적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치가 위기지만요, 정시에서는 그걸 기회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되게 빠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전개 속도가 더 빨리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비교도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같이 좀 봐주시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 부르스 난 거에 반하면 어제 미국과 오늘 장중에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평온했습니다. 평온했고요. 자, 미국은 상방 추세 중에 AI 버블 슈팅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자, 우리나라 꼴찌고 눌리고 하반기 안 좋았다가 12월 달에 좀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왜 하필 이럴 때 때리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받아들이고 향후 전망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정시와 환율, 빅수급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름 선방한 편이죠. 선방한 편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뭐가 또 강하냐 또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 여전히 저는 빅바이오 제일 좋고 알테오젠도 어제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선방을 잘했어요. 오히려 AI 반도체가 누르고 눌렸지만 외국인들은 AI 반도체 쪽으로 저가 매수도 보였습니다. 그런 면도 좋았고 우리가 계속 잡고 있는 상방 엔터, 하지만 윤통 관련된 테마들은 다 급락을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자,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향후 전망을 보면서 실전 투자자의 대응책을 오늘도 좀 필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도 신고가 났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버블 슈팅 과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금리와 달러는 어제 달러는 좀 그랬지만 10년물도 4.23이니까 괜찮았고요. 자, 애플과 메타가 신고가 났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볼 수 있는 빅7 잘 가고 있고 팔란티어, 마벨, 브로드컴, 콘타 이런 관련된 거나 소프트웨어들이 항상 좋았지만 헬스케어는 살짝 조정받았어요.
어닝 시즌 보면 지금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세일즈포스, 얘들이 CRM 기업이라 해서 고객 관리를 전산으로 하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을 할 수 있는데 10%나 급등하면서 신고가 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AI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AI를 글로벌 노동시장의 혁신을 만들고 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한다. 이게 AI가 생산성을 키우면서 우리 그 고용과 이런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또 마벨도 제가 보는 종목이고 관종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신고가 또 내면서 똑같이 AI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다. AI 흐름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41불이니까 남은 절반 잘 가져가시고요. 이제 차세대 플랫폼 루빈까지 계속 얘기를 더 빨리 당겨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빠지고 장중에 밤에 열리는 코인도 이게 95,000불, 96,000불 가던 게 우리나라 탄핵 얘기 나오고 훅 다 빠졌어요. 그 금단분들이 단기로 확 다 던진 거죠. 그래서 72,000불, 3,000불까지 갔다가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되는 리플 같은 케이스는 반토막 났어요. 우리나라로 한 1,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3,600원, 거의 더블씩 왔다 갔다 하는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기준에 잡고 어쨌든 30% 팔고 남는 거 비트코인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 이쪽 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진짜 심하고요. 이 코인 시장은 여전히 젊고 MZ세대 빠른 이런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제가 적었던 나이브한 수급이 많아요. 조금 수급들이 아까 단단하다는 정시 투자자에 비해서 코인은 조금 왔다 갔다가 더 심합니다. 그런 면이다 보니까 단타 안 치시는 게 진짜 좋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단기 악재는 있었지만 추세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정치 파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 아시아도 좀 빠지긴 했지만 막판에 좀 땡기면서 양봉을 만들며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도 아시겠지만 계속 그 정세 불안이 좀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정부가 뭐 초단기 해산한다. 우리나라보다 뭐 극단적이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을 좀 겪고 있고요. 유로화 약세를 보이지만 달러는 확 올라가진 않고 계속 106대 포인트 걸쳐 있습니다. 일본, 대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요. 자, 오늘 이제 정치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파를 떠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물론 주식을 하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있겠지만 그런 거 버리시고 보셔야 되는데,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시절이 아침에 제가 방송도 얘기 드렸지만 국회에서 타결이 넘어간 게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정시가 정확하게 주식이 바닥이었어요. 앞으로 탄핵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을 제시를 했고요. 제가 그 보고를 했고요. 아마 내일 정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국가 신뢰도가 하락한다. 우리나라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40년 만에 이게 민주주의 퇴행이다. 이런 얘기 되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맞고 미국에도 사전 통보하는 거는 정말 큰 신뢰의 손상이다. 맞는 얘기인데 이것저것 다 따져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이 우리는 세 번째 나오는 탄핵 전국이고요. 지금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언하고 40년 만에 정말 큰일이 생겼지만 또 순식간에 빨리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 190석이 바로 비상계엄령 무효안을 내면서 찬성을 가결시켜서 민주주의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6년가의 어떤 대잡이다, 뭐 평행이론 같이 막 이렇게 엄청나고 나오고 있던데,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떴던 건데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박근혜 탄핵이 됐던 2016년 10일, 12월 달에 그때 여러 가지 태블릿도 있었고 긴급 체포되고 뭐 국회 통과되고 하면서 오히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표결 통과하면서 그때 정시는 바닥치고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정시에서는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로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부터 올라갔던 시절이고 뭐 지금도 거의 맞아떨어지죠.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그때는 오히려 반도체 좋았잖아 이렇게 말한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따지고 가장 수출 기준인 반도체나 수출이 성장률이 좀 꺾이지만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에 비교해서 좀 녹록치는 않은데, 하지만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미리 주가는 엄청 빠졌습니다. 역대로 최저로 빠져 있잖아요. 금융위 같은 정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선반영된 부분이 바닥 밴드에서 큰 변동성을 좀 막고 있지 않나, 오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얘기 드리고 저는 빅추세와 빅머니를 체이싱해요. 정말 우리가 느끼는 감성이나 어떤 열발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보다 정말 냉정하고 스마트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빅수급 체이싱이 중요한 거고, 오늘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도 그랬지만 이런 정치적인 일이 나왔을 때는 어떤 국내적인 돌발적인 이슈에 따라가기보다는 글로벌 흐름과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수급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게 정시나 환율이나 채권에서 팍팍팍 아주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자, 계속 얘기 드렸던 정치의 위기, 오류 정치다. 계속 불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 느리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충격요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봅니다. 분명히 지금 비상계엄령 무효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어쨌든 빨리 가결이 돼서 잘 막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중에서 정말 강한 거, 오늘도 시장은 제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도 보고 종목 체이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체이싱하는 그런 섹터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향후적인 금융시장을 대외에서 보는 외국인의 또 흐름이나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뉴스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도 꽤 선방한 편이라 보시면 돼요. 며칠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윤통이 왜 그랬는지가, 제가 오늘 정치 관련 하는 분도 막 물어보고 통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죠. 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게 돈 패닉입니다. 절대 패닉에 빠지시면 안 돼요. 감성적으로 아까처럼 뭐 비트코인 확 던지고 다시 사고 그럴 필요 없이 워낙 싼 바닥권 내에서 경제와 정시에는 좀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자, 향후적으로 지금 윤통의 탄핵 소추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야의 다양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또 판업기가 되고 개혁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봐요. 그런 면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오늘 뉴스를 쭉 추적하면서 쭉 적어놨는데 뭐 대외 반응과 조치들에 해서 탄핵 전국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아침부터 금융 외환 안정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뭐 정한펀드, 채한펀드 몇십 조씩 갖다 붙이고 막 준비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보는 S&P, 가장 큰 그 시종평가 기관이죠. S&P에서는 한국이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당장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좀 컸습니다. 괜찮게 봤던 거고, 국민의힘도,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통 탈당을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은도 긴급 검토를 열었죠. 자,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탄핵 얘기 나오다가 뭐 그 국무위원이라든지 최상목 국무총리 전부 다 사의 표명했고요. 자, 오후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과 다 합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했습니다. 5일날 지금 내일 되면 본회의 때 이 탄핵안이 보고가 될 거고,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한 이후에 6일날 7일 이번 주 다 돼요. 빨리빨리 돼서 표결이 될 텐데 여기서 탄핵이 될 거라 보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이게 탄핵 소추랑 이렇게 그 탄핵 소추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인용되는 거는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여기는 야당과 국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2016년처럼 국회 국민들이 뭐 물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찬성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가 국정이 되게 어지럽겠지만 2016년처럼 바로 탄핵 인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한번 파넣기라든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눌려있던 그런 윤통의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변동성은 며칠 있을 거라 보는 게 맞아요. 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때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바로 표결도가 바로 돼버렸어요. 며칠 만에. 그런 이후에 주가는 올라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윤통과 그다음 야당과 여당과 또 국민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 이번 주 좀 같이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저는 외국인 포함한 빅수급 얘기를 계속 드릴게요. 자, 오늘은 외국인의 시각과 수급을 좀 봤는데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 국가의 안정성입니다. 정시는 우리나라의 성장성이잖아요. 둘 다 물론 조금씩 팔긴 했어요. 근데 오늘 주식 매도가 한 5천억대, 코스닥이 또 300대 팔고 코스피 선물은 4,000개로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제 사서 12월 달에 좋게 보던 흐름이 어제 샀는 만큼 그냥 팔아냈다, 더 팔진 않은 겁니다. 나름대로 선방한 부분이고, 국채금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연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선방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환율은 지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환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걱정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증시 올라갔잖아요. 그때 주식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1,100에서 1,200원까지 10%나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되게 불안했어요. 지금도 물론 환율이 1,400원 넘어가고 한다 하지만 너무 불안하지 마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계속 봤던 오늘 빅바이오 기준으로 분명히 흐름이 좋고 주도주 키울 수 있는 대장 주도 섹터인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봤던 삼바 SK 바이오팜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사진 않고 그냥 참고로 보고 있는 셀트리온도 5천억 정도를 자사주 소각 공시됐어요. 자, 실전주인 알테오젠은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름 2%대 같으면 선방했어요. 예, 분명히 어제 되게 좋은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그 부사장님 계세요. 예, 박 대표님 뒤에 부사장님 되게 얘기를 잘 해주시는 분인데 어제 연구하고 연설하면서 빅팜들과의 어떤 개발과 상용화 이 정도로 좋은 주식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스크가 정말 적다는 얘기도 했고 기술력 증명됐다. 특허 문제 없다. 향후적으로 글로벌사들과 계속 빠른 진전과 나올 거리가 많다는 얘기를 박 대표님 이어서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금씩 두심과 흐름이 나아진다 봐요. 제가 수급 얘기를 또 뒤에 드릴 건데 걱정할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이오 쪽에서 매매용 봤던 이렇게 급등락할 때도 이 바이오주가 상당히 잘 올랐어요.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익절할 수 있는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메모용 바이오주도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종목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AI 반도체가 꾸준히 눌려있고 안 좋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디밸류 되고 코스피 약해진 게 삼전과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니스 매수 들어왔어요. 물론 삼전이 사진 않았고 어제 그제 계속 얘기 나왔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어떻다, 뭐 장배주 HBM 우리나라만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삼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들어가는 고퀄 HBM은 하이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니스는 괜찮았던 거고 뭐 지금 뭐 HBM2 같은 약간 저퀄 쪽은 삼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전이 좀 눌려있는 상태고 아직 매수가 안 되고 매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 큰 흐름상 맨해튼 프로젝트를 보면서 하이니스 대장 보고 있고요. 삼전과 이제 소부장들도 저 보고 있는데 소부장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하반기 때 완전히 꼬꾸라져서 사이클이 더 빨리 떨어졌는데 근래 보시면 외군이 슬슬 사요. 예, 제가 그 중에서 한미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그 비중 들고 있는 그 사람 말씀은 아니지만 이 바닥밴드 만드는 흐름을 한번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다 드렸고 JYP 기준으로 대장 얘기 드렸습니다. 5만원부터 사서 76,000원, 8만원 다 단기 매물까지 얘기 드렸고 단타 타임 말씀드린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전략은 또 파트 2에서 얘기 드릴게요. 자, 어쨌든 윤통이 했던 그런 전략들과 테마들 많지도 않았죠. 이 정부 들어서 진짜 정시 테마가 정말 없는 정부였는데 대왕고래, 동해 시추하는 그쪽이라든지 원전 같은 것들이 급락했어요. 근데 카카오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엄청 눌리고 윤통이 이렇게 막 핍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가도 테마기 때문에 이런 테마 급등 급락은 아예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급변동 테마는 따라가고 매매하다 급하게 하다가 결국 이런 어떤 스킬이든 흐름이든 이런 나중에 지나면 본인 투자하는 계좌에는 영향이 되게 안 좋게 발휘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아직부터 기준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비교하고 실제로 또 많이 눌려있는 국장에서 수급 흐름, 빅수급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정치는 한번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 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확정이 됐다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 딱 찍진 않았지만 이거는 변동이 없다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전국이 와장창 하면서 올해 저는 상법 개정으로 갈 수 있는 투자자가 볼 때 도움되는 모습이 빨리 시행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리 하기가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이 되게 불안하고 피크를 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프랑스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정치와 정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이슈가 어떻게 또 새로운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정치적으로 저는 피크를 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겠나 저는 싶고 국민 갈등이 되게 많이 심화될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이런 걱정과 공포 속에서 항상 지나면 돈 패닉 하시고 이성과 냉정으로 대응을 할 때 또 기회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보통 공포 있으면 사람들 숨는 게 당연하죠. 이게 본성인데 투자는 되게 어려운 게 뭐죠? 항상 용기를 또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 안 망한다. 갖고 있는 게 대장주다. 우리나라 여기서 빠져서 미국 가자. 올해 내내 나왔던 얘기입니다. 올해 내내 나왔던 얘기. 여기에서 더 팔고 더 싸게 저는 그까지는 아니라 봐요.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듣고 뭐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올해 전 여기에서 다시 2016년 말로 돌아간 이후에 정치나 정시에 한번 와장창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반대로 수급이나 흐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 제가 바뀌진 않았어요.
이럴 때는 단타나 레버리지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꼭 금하세요. 자, 이렇게 뭐 험한 가운데서도 바다님과 인형 리님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째 정말 힘들고 하지만 정말 오래되신 분, 몇 개월 안 되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계속 보고 실전 투자 입장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종목별로 계속 상세 설명 이어나가 볼게요.